이게 입고된 이유가 이제 운행 중에 뒤에서 갑작스럽게 연기가 많이 났었대요. 그리고 차가 덜덜덜덜 떤다면서 견인해서 입고가 되었고, 시작해?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BMW 640i G바디 모델이죠. V58 엔진이 들어간 6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3000cc. 주행거리는 14만 5천 km 주행하셨어요. 연기가 엄청나게 나왔고, 다른 업소에서 진단을 엔진을 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대요. 차를 지금 밖에서 보면 와이퍼가 좀 이상하죠. 와이퍼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핸들이 없어. 자, 이 우핸들이에요. 우핸들. 직수를 가져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후드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띵. 요 엔진은 B58 엔진은 BMW에서 N55 엔진으로 터보를 하나 달고서 출력을 높인 엔진이 나왔다가, 그게 이제 개량이 되면서 B58로 나왔는데, N55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엔진이에요. 완전히 다르고, 요 엔진부터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실린더 블록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엔진을 내려서 탈거를 해보면 타이밍 체인의 위치나 타이밍 체인의 모양들이 디젤 엔진 3000cc 엔진과 동일해요. 아래 하부 부분은. 대신에 헤드가 바뀌고 이제 헤드에 그 바너스 장치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열어보면 뭐 점화 코일도 달라졌고, 달라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엔진과 완전히 다르고, 이 엔진들의 특징은 요 밑으로 들어가는 물 호수들이 잘 터지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입고된 이유가 그거랑은 관계가 없고, 자, 일단 시동 먼저 한번 걸어봅시다. 어떤 상태인지. 저도 처음 걸어보는 거라 연기가 엄청 났다고 했는데 한번 걸어볼게요. 왜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자, 스타트. 차가 부조를 하고 엔진 경고등도 들어와 있고요. 어이구, 공회전에서 팝콘이 튀네. 이제 현재는 오일이 타는 냄새 같이 보이진 않고, 휘발유가 되게 농후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까마네. 까마다는 거는 안 닦이네. 연소 상태가 굉장히 농후한 혼합기로 연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가솔린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엔진 오일이 타는 연기는 아닌 것 같고, 휘발유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지? 자, 일단은 고장 코드. 자,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꼭 어디 하나가 안 터지는 것 같아요. 끝. 아, 얘가 껐구나. 난 지금 시동을 꺼진 줄 알았어. 건방진 녀석. 내 허락 없이 시동을 꺼버리다니. 이게 아직 보링을 하거나 엔진을 분해할 만한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아닐 것 같은데, 아, 1234YF네? 이거 엔진 작업하게 되면 에어컨 가스도 또 새로 사야겠네요. 장비랑. 일단은 엔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봐야지. 엔진이 이렇게 빨리 고장날 리가 없는데. 엔진 일렉트로닉 고장이 14개가 있는데, 1번 실린더, 6번 실린더 꺼졌고, 1번 실린더, 6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뭐야? 실화가 1, 2, 3, 6이야? 다음 문제에 있다는 거야? 현재 실시간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시동 걸고. 지금 연속적으로 2번과 3번이 계속 실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아마 지금 분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얘를 빼도 똑같아. 분사를 지금 안 시키는 행위인데, 여기 1번을 빼보면 엄청 떨죠. 자, 2번, 3번이 지금 안 터지고 있어. 점화 플러그랑 코일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엔진이 사실 정비업소에 아직은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많이 접해 보셨던 분들 계실 건데, B46 엔진이라고 해서 요거를 두 개를 딱 자른 4기통 엔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지금 6기통 엔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차들이고, 이 차를 받기 전에 들었던 정보가 유일한 게 연기가 나고 부조하고, 저는 오일이 타는 연기인가 했었는데 기름을 많이 먹는 연기네. 이번은 코일의 상태가 왜 이러냐? 그다지 좋지 않네. 시커멓게 연소가 안 된 흔적만 있고, 플러그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플러그는 다시 원위치하고 코일만 한번 수압을 한번 해볼게요. 코일. 아까 2번과 3번이 미스파이어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1번을 2번으로 꽂고, 2번을 1번으로 꽂고, 3번을 4번과 바꾸고. 진짜 간단하게 뭐 진짜 코일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요 2개 바뀌고 요 2개 바뀌고, 지금 전에는 요 2개가 불이 안 튀었던 거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얘네가 안 튄다면 그냥 점화 코일이 문제로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냥 갈면 끝. 근데 만약에 똑같이 얘네들이 안 터진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시동 걸어봅시다. 걸어봅시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똑같이 2번 안 터지고 3번도 안 터져. 똑같이 2, 3번이 계속 안 터지네. 일단 코일은 문제가 아니고, 계속 똑같은 코드로 올라오고 있어요. 2번, 3번이 안 터지고 있다고. 그러면 자, 다음에는 조금 무식하지만 진짜로 불이 안 튀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신호가 안 나와서 불이 안 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코일에 불이 안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걸어봐. 불꽃이 튀어요. 불꽃이 튀고, 불꽃이 튀는 상태라면 정상적인 연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2, 3번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이 안 붙고 있어요. 또 문제가 생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처럼 하나나 2개의 실린더가 터지지 않는 이유가 불이 안 튀는 거. 그러니까 점화 코일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코일에 전기를 안 넣거나, 뭐 그래서 불이 안 튀는 경우의 수랑, 또 하나는 연료를 분사해주는 인젝터에 전기가 안 들어오든, 아니면 인젝터가 고장이 났든, 그런 경우의 수가 또 있으니까 빼서 내시경 보자. 안에 젖었는지. 밸브 2개가 젖어 있는 양이 다르다는 거는 글로벌이 되는 거고, 깨끗해. 자, 4번은 별 문제가 없었던 실린더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얘도 여기 약간 이상한데? 깨가 젖어 있질 않아. 원래 밸브가 녹으면 끄트머리 요런 데가 패여야 되거든. 그런 건 없어. 물은 어때? 있어? 부족해요. 저기다가 압력을 한번 상하다. 어렵네. 배기 밸브가 원래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해. 카본이 좀 있거든. 유난히 밸브 옆에가. 누설은 약간 있는 것 같기는 해. 밸브의 누설은. 근데 이걸로 원인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얘가 거의 정상 연소 밸브야. 얘는 약간 젖어 있는 느낌? 크러치가 좀 있다. 그러면 엔진의 부조 증상과는 좀 거리가 먼 스크래치라 넘어가고. 이거는 진짜 헤드 까봐야 되는 거야? 밸브의 상태를 눈으로 보려면? 여기가 지금 슬러지가 많이 묻었잖아. 항상 이 반대편 밸브가 상태가 안 좋아. 대각선 반대편. 지금 이 흡기 밸브가 슬러지가 많은 밸브는 이 로크한 카바에서 블로바에 내려가는 라인이거든. 그 라인 때문에 아마 흡기 밸브가 오염이 된 것 같거든. 이게 무조건 엔진을 내릴 게 아니라 확인을 좀 해보고 해야 되니까 진짜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압축 압력을 한번 재봐야겠다. 오일 소모도 조금 있었고, 연소 상태도 아주 양호한 건 아니고, 새카맣다는 건 연소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건데, 120, 됐어, 스톱. 120, 150, 160. 다시. 90, 스톱. 90, 140, 160. 90, 140, 해서. 똑같아. 다시.
그렇지? 이 게이지상의 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편차가 없다고 봐야 돼. 이게 왜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엔진을 탈거하기 전까지는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다 점검을 안 하고 엔진을 내렸을 경우에 인젝터로 그대로 꽂고 이상 있는 부품들을 그대로 꽂아가지고 엔진을 수리한 다음에 증상이 동일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좀 생각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만 봤을 때는 밸브가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밸브가 안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밸브를 빼서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압축 압력은 약간 이 게이지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압축 압력의 차이가 많다고 느낄 수는 없어요. 지금 만약에 밸브가 완전히 빵꾸 나거나 했으면 압축 압력이 보통 절반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증상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새는 거는 측정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는 인젝터 스왑.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볼게요. 어렵네. 그래서 포기하고 보내버렸다가 인젝터를 한번 2번, 3번 다른 실린더랑 스왑을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1, 2번만 나눠서 3번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1, 2번을 바꿨는데 똑같이 2번이 실화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엔진이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좋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엔진 망가지는 것보다 증상이 잡히고 간단하게 수리해서 출고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거든요. 이거 엔진 작업 해봐야 시간만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최대한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 정 안 되면 이제 엔진을 탈거해서 진짜 기계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감기로 그저께 고생을 하고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보약을 한 첩 지어 먹어야 되나. 보약을 먹고 나면 확실히 술이 안 취하더라고. 남자들은 이 보약에 대한 효과를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와, 보약 진짜 잘 되더라. 술이 잘 들어가. 술을 2배로 먹어. 술이 안 취해. 안 그래? 보약을 안 먹어. 고장코드 소거하고 3번은 안 들어오고 2번만 들어와. 1번과 2번을 바꿨으면 인젝터의 문제라고 하면 고장코드가 1, 3번으로 가야 되는데 3번은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요, 고장코드가. 그리고 2번은 계속 남아있고, 2번은 어쨌든 1번하고 바꿨었기 때문에 인젝터 자체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 야, 이거 뭐 이러냐. 2번이 아직 기계적인 결함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기계적인 결함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또 이 외에 됐어, 꺼봐. 됐어. 인젝터도 신호가 나오는데, 일단 2번은 계속적으로 불이 안 붙는 상황이고, 인젝터를 바꿨을 때 2번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인젝터에 컴퓨터에서 주는 신호가 안 오게 되면 2번이 지금 실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인젝터도 제가 요 인젝터 펄스를 테스트해 보니까 문제없이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인젝터는 분사를 시작하지만 불이 안 붙는 걸 확인하고서 얘가 분사를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최종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전자장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일도 문제없지, 그리고 플러그도 수압해봤고, 그리고 인젝터도 수압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엔진 내부에서 불이 계속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은 엔진을 내려서 헤드를 분리해 봐야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차주분한테 전화해서 작업의 방향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 좀 여기서 끝냈으면 좋으련만. 자, 요 640 GT는 엔진을 탈거하려고 보니까 에어컨 가스가 여기 써 있는데 R1234 YF 소나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형 냉매가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신형 냉매 장비가 현재 아직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샀어요. 이거 엔진 내리려고 무려 600만 원이나 하는 장비를 또 질렀어. 작업해서 600만 원을 못 버는데 사야지 뭐 어떻게 해. 이게 지금 내릴 준비는 다 끝났는데 가스를 회수를 해야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가스 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회수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아무튼 일단 장비는 구입했으니까 장비 오면 가스 회수해서 엔진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류 상태예요. 금방 올 거예요. 냉매 회수. 차량 번호를 입력하세요. 냉매 회수를 시작합니다. 확실히 블루바에 나온 적에 밸브가 더 오염이 많이 되긴 많이 되네. 그치? 네. 특이사항은 없네. 그치? 여기서 봤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어? 일단 지금까지는 크게 없고요. 캠을 좀 드러내야지 밸브랑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일단 배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 흡기에 오일이 많은 이유가 뭘까? 흡기로 오일 들어오는 거는 터보에서 넘어가는 거밖에 없을 건데 터보는 별 문제 없고 터보 오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여기에 오일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배기는 지금 1, 2, 6번이 기름이 좀 많이 나왔어.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문제가 안 보이냐?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부피가 어느 하나가 달았으면 문제가 생기거든. 헤드를 내리기 전에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도 턱이 되게 많네. 타이밍 가이드가 여기도 그렇고 부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니까 헤드를 내려봐야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제행은 다 확인했어요. 인젝터의 펄스도 나오고 인젝터도 스왑해보고 코일의 전기도 나오고 코일이 직접 불 꺼트리는 걸 봤거든. 그리고 코일도 스왑해보고 계속 2번이야. 그리고 플러그는 뺐는데 스왑은 안 했지만 플러그는 완전 랜덤으로 꽂았거든. 그냥 다 뽑았다가 플러그는 갈긴 갈아야 되는데 플러그 불량 같지는 않아 보이고 얘 한번 통으로 바꾸면 열어보자. 네. 이 안에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보면 턱이 걸리잖아. 여기 체인이 여기까지 다니까 체인 닿는 부분부터는 이렇게 깊이 여기까지 달았어. 다시 시간 다시. 두렵다 야. 잘못하면 쓸데없는 작업을 한 거일 수도 있잖아. 안점장 생각은 어때? 어때? 존나 긍정적이야. 나만 긴장하고 있나봐. 밸브랑 헤드의 시트 사이에 기밀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보통 이제 물을 붓기도 하는데 물이 이제 여기에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잘 테스트 안 되니까 등유를 여기 밸브에 닫혀 있는 밸브에다 뿌려 놓으면 밸브랑 시트 사이에 누설이 많이 된다고 하면 주르륵 살 거예요. 새는 밸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씨, 흘렸어. 이게 지금 이쪽이 배기, 여기 흐르네. 여기 흐르고 있고, 여기도 지금 이미 흘렀고, 다 축축하게 여기 지금 계속 흐르고 있고, 싹 주변을 닦았어요. 이렇게. 이걸 여기 몇이지 여기? 맺혀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얘네 두 개가 많이 써요. 2번, 3번. 처음에 실린더에 부조가 있었던 게 2번, 3번이었고 3번이 좀 잡혔고 2번이 남아 있었단 말이지. 유난히 더 2번, 3번이 더 많이 새긴 한데 근데 얘도 만만치 않아. 4번도. 100이 한번 보자고. 100이. 지금 100이 보신 거예요? 여기가 100이야? 네, 지금. 100이를 봤구나. 흑기를 봅시다. 흑기를. 와, 줄줄 되는데요? 그래? 2번? 아, 그냥 줄줄줄 새네. 와, 진짜 엄청나게 나온다 여기. 야, 씨, 원인이 나왔어. 저는 별로 이렇게 의심을 안 했는데. 아, 존나 천하태평이야. 선호가 오히려 더 저거였어요. 헤드 내리면 끝나요. 다행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차주 고장난 거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진단을 하고 엔진을 탈거할 때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이 엔진을 탈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컨 가스 회수 충전기를 600만 원을 주고 샀거든. 이 엔진 탈거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원인이 안 나와버리면 우리가 헛짓한 거잖아. 그래도 어쨌든 진단한 대로 결과가 나와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실 이 정도 누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축압력 게이지에서도 오차값이 되게 심해요. 사람들이 이제 압축압력을 재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기계식으로 압축압력 재는 거는 오차 범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누설을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밸브가 구멍이 나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이니까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는 진단을 할 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거에 진단은 끝이 났고 2번을 컨트롤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결국 엔진 자체의 문제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피스톤도 빼봐야겠죠. 밸브를 한번 빼봅시다. 한번. 밸브 멀쩡해 보여. 그냥 유관상의 문제는 없네. 이 정도면 밸브 랩핑만 해서도 잡을 수 있을 고장인데 시트도 문제가 없고 가이드 유격도 없어. 랩핑만 잘하면 되겠는데 이 옆에 밸브 한번 빼보자. 짜자잔. 똑같은 실린더에서 밸브가 두 개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지금 여기는 카본이 더 많고 이쪽은 카본이 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는 엔진에서 나오는 블루바이 가스가 들어가는 밸브, 요거는 엔진에서 나오는 블루바이가 안 들어가는 밸브. 블루바이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여기. 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바깥에 로크한 커버로 해서 내려가는 블루바이 호스만을 생각해서 오일이 글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엔진들은 위에 보면 여기 로크한 커버에 요 볼트가 조여진 자리 옆에 구멍이 있어요. 홀이. 요 홀 잘 기억해야 돼요. 요 홀이 뭐냐면 로크한 커버에서 나오는 블루바이 가스에 재순환이 되는 구멍이에요. 요게. 여기 블루바이가 안 닿는 곳, 닿는 곳. 그래서 카본이 더 많이 꼈고, 아마 블루바이가 증가하면서 껴있는 카본이 이 밸브랑 시트 사이에 찡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압축이 차이가 나니까 촉매 보호하기 위해서 분사를 종료시키고, 분사를 종료시키니까 처음에 분사됐던 실화됐던 그 기름이 밖으로 넘어가면서 휘발유 냄새가 나고 연기가 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최초의 연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이쪽으로 다량의 오일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추측이죠. 어차피 추측인데, 다량의 오일이 흘러나오면 여기서 미연소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런 카본들을 닦아내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시트 사이에 들어가면서 미스파이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최초의 연기가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B58하고 B46 엔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로크한 커버가 안 좋아지면 오일이 타는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오진하게 되게 쉽거든요. 엔진을 보링하라는 둥, 엔진이 망가졌다는 둥, 촉매가 나갔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량의 오일이 넘어가 버리면 안에 타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촉매가 빨갛게 달궈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일로 인해서 이런 밸브에 접촉 불량이 생겨가지고 지금 같은 이제 연소 불량으로 해서 미스파이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는 현재 이제 수리의 방향은 이 밸브를 시트랑 접착이 잘 되게 밸브 랩핑을 해줘야 되고, 10만 킬로 좀 넘었다고 하면 로크한 커버 그걸 신품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커버 가스켓만 교체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오일팬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뜯을 때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체인은 놔둔 걸로 하고, 상부 체인 가이드 정도만 교체를 해서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 체인까지 바꾸려면 저 미션 또 탈거를 해야 되는데, 탈거하면 작업 비용 상승과 작업 시간의 상승이 돼서 조금 곤란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로크한 커버가 최초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걸로 인해서 누적된 피로로 밸브를 손상시킨 걸로 보여져요. 제가 진단했을 때 코일과 실화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코일은 어쨌든 간 수명이 있고 지금 코일이 꽂히는 자리에 열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단단해져 있어요. 단단해져 있다는 게 왠지 좋은 말 같다. 딱딱해져 있어요. 원래 부드러운 재질의 코일이 딱딱해져 있어요. 나중에 실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코일은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봐봐. 광이 없지? 네. 이거 이 상태로 지속됐으면 밸브 빵꾸 난다? 이제 완전히 닫혀있지 않으면 요 사이로 폭발을 할 때 공기가 새나가. 셀 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산소불로 쇠 자르는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빨이 이렇게 나가. 가게 굴러다니는 밸브 있어. 그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연소의 열로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6번도 아마 미스파이어 카운터를 조금씩은 했었을 거야. 이거 이 정도면.
자, 손 씻읍시다. 퇴근합시다. 내가 얼른 씻어줘야지 집에 가는 거잖아. 자, 요 6GT 모델 희귀밸브에 누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제 조립을 하려고 봤더니 신차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요. 국내에 물건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엔진 작업 같은 경우는 작업하면서 우리가 부품을 시키는 게 수십 가지를 시키거든요. 수십 가지를 주문하는 것 중에 한두 개만 빠져도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주 정도 지금 물건을 기다리고 지금 이제 도착을 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물건이 도착한 물건들이에요. 오리지널 파츠죠, 다. 헤드가스켓만 다행히 엘링 제품이 있었고, 벨트는 이제 컨티넨탈 제품, 이거 OEM 제품 동일한 제품이고, 뭐 이런 부품들은 이제 인젝터에 들어가는 오링들 따로 다 주문을 해놨어요. 간단한 부품들이 몇 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립이 안 됐었던 거고, 분해 당시에 확인했을 때는 흡기밸브에 문제가 있는 거 말고도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배기밸브 쪽도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엔진들이 지금 배기밸브에 이슈가 좀 있어요. 현재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금처럼 엔진 내려서 헤드 작업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밸브의 시트가 누설은 됐었어도 밸브를 못 쓸 정도로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운드를 밸브 시트와 밸브 사이에다 넣고서 회전시켜서 갈아서 그 부분이 서로 접촉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작업을 랩핑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서 올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끝나야 끝난지 알겠지만 하여튼 별 문제 없이 작업이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작업을 이어갈게요. 여기 여기 안 나와요. 쩔었어? 네. 열이 많아서 그런 거구나. 붙어버렸네. 붙었어요. 배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열이 되게 많은 거야. 열 많은 그 헤드들의 특징이 배기 밸브에 그렇게 먹어버리거든. 까맣게. 앞으로 이 작업 엄청 할 것 같아. 그리고 밸브 카바, 아직 그거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밸브 카바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교환하게 되면 밸브 카바 구조를 잘 보시면, 정비하시는 분들은 왜 이슈가 생기는지 알 거예요. 이 안에가 이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 고무가 열에 쩔어가지고 이 가이드 부분에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가 압착이 된 것처럼 이제 안 빠지잖아 지금. 그러면 짜자잔. 됐어. 한 바퀴를, 와, 됐어. 우와, 얘는 진짜 장난 아닌데? 와, 안 떨어져. 떨어졌다. 힘드네. 스웨이바 부싱 붙어 있는 것처럼 스웨이 녹아서 붙어 있어. 네. 와, 힘들어. 도망가야지. 배기밸브인데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다 새가지고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쭉 둘러서 이 시트면 자리에 남은 거기 때문에 없애주기 위해서 랩핑 작업 그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배기는 제가 이제 어쩐지 배기가 별로야. 밸브가 아주 뭐 많이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밸브를 교체는 안 했고 랩핑을 해서 밸브의 밀착도를 좋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립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문제 없어야 되는데.
gonna make it you, you, you. Maybe you should let it all. Maybe you should never go. Maybe I just think it's gonna make it you, you, you. What else can I do? My medicine on you. You're like a jukebox, baby, different song every day. I'm spending all my money just so I can hit play. And every song I sing along, you're like a jukebox, baby, and I like it that way. You're the type I'd walk the line with, take my time with, fantasize with, see you now and see you later. Supersonic, so iconic, fashion sense might break the wall. It got me on my worst behavior. Screw what my mama says, I don't care if she thinks that I'm a little bit messed up. I'll bite the bullet for a little bit, just cause I like the way that you drive, ignoring all the red lights. You're like a jukebox, baby, different song every day. I'm spending all my money just so I can hit play. In every song I sing along, you're like a jukebox, baby, and I like it that way. She get wild on FaceTime, we get high and waste time. She's exactly what I wanted. Any day now, she might take the train out, play my favorite songs for somebody else. Screw what my mama says, I don't care if she thinks that I'm a little bit messed up. I'll bite the bullet for a little bit, just cause I like the way that you drive, ignoring all the red lights. You're like a jukebox, baby, different song every day. I'm spending all my money just so I can hit play. In every song I sing,
different song every day. I'm spending all my money just so I can hit play. And every song I sing along, you're like a jukebox, baby, and I like it that way. And every song I sing along, you're like a jukebox, baby, and I like it that way. 이제 엔진 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랩핑을 저희가 2번, 3번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기미를 유지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제 시동 걸려 있는 상태인데 엔진의 필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진동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엔진 상태가 너무 좋고, 이 상태에서 시운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오일, 냉각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입고 당시에 휘발유가 엄청 들어가서 막 타는 연기가 났었어요. 지금은 순수한 수증기가 나오고 제가 뒤에서 배기가스 냄새를 맡아도 특이한 냄새가 나질 않아요. 이 상태로 제가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뚜껑 닫고 난방판 빼고, 난방판 달고 나가면 안 되니까. 자, 빼고 가야지. 갑시다. 이 차는 이쪽에 타요. 우엔들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금방 적응할 거야. 아, 우엔들을 타니까 우회전할 때 확실히 좀 좋네. 이쪽이 항상 시야가 좀 잘 걸리고 했는데 좀 시원하고, 저쪽 차를 보는 것도 좀 느낌만 그런가? 좀 좋은데 나는. 금방 적응하네. 되게 어색했는데 처음 탈 때는. 야, 엔진 필링 좋고, 엔진에 아직 태피 소음이 조금 남아있는지라 고속주행을 조금 하고 나면, 뭐 고속주행이라 가지고 뭐 엄청나게 과속을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거리를 주행을 하고 나면 아마 엔진에서 나는 태피음도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문제 있는 소리는 아니니까. 늘상 뭐 엔진 작업하면 나는 아주 자잘한 소리가 좀 나고. 좋아. 가속 마음에 들어. 왼쪽 백미러가 계속 어색하네. 숄더 체크를 하는데 오토바이 타듯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는데. 운전석 자리에서 주수석으로 앉아있는 느낌은 어떠십니까? 꼭 자동 운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오른손으로 내가 자꾸 작동을 했는데 이제 왼손으로 하려니까 영 어색하네. 왼손잡이인 우리 송 과장도 어색한가 보더라고. 차 빼고 받고를 약간 주춤주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 집이 좀 먼 친구들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 좀 운행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차는 그냥 제가 중간에 낮에 시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는 오토로 다시 바꾸고, 우리가 작업하면서 라이트를 끄는 경우가 많아서 출고 전에 오토로 꼭 바꿔줘야지 손님들이 출고하고 나서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명절 때 차를 쓰시려고 했는데 부품이 한 3주 정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마무리된 거고, 그래서 뭐 어쨌든 작업이 잘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시운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아직 에어컨 가스를 주입을 안 한 상황이고, 이 차량에 가스가 신냉매 YF1234 가스가 적용이 되는데 가스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운전 하기 전에 가스를 미리 넣지 않았어요.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탈거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쨌든 가스가 손실이 되니까, 회수를 아무리 해도 100%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운전을 하고 나서 문제 없으면 에어컨 가스를 보충을 하려고 해요. 가스 장비 사고 가스 값도 비싸고 적자였어요. 저희 울 뻔했어요. YF1234 가스 넣으실 일 있으면 오셔가지고 제가 장비값 좀 뽑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씨, 불쌍하다. 우리가 이런 엔진 작업 종류는 사실 대부분 정비업체에서 선호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리프트에 너무 오래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호하지 않고, 웬만하면 엔진을 안 내리고 작업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엔진을 탈거하는 거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엔진을 많이 내리니까 뭐 갔다 하면 엔진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실제로 매장에서 엔진을 매일 내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엔진을 내리는데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런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저희도 안 내리고 싶어요. 사실 안 내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에요.
보통 우리가 헤드를 리빌트를 하면 밸브 랩핑이라는 작업으로 헤드를 살려내잖아요. 처음부터 엔진이 아주 부드럽진 않아요. 시트 면이 인위적으로 깎아서 이렇게 면의 접촉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완전히 찾을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자리를 찾으면 진짜 엔진 소리가 다시 한 번 더 조용해지고 연비도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스톤 링까지 바꾸게 되면 그 주행 거리가 한 10,000km 정도 내외를 운행하셔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나온다고 보고, 헤드만 작업하면 보통 한 5,000-6,000km, 길면 10,000km. 제 차에다가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 가지고 대략 한 10,000km를 타보니까 엔진 필링이 다시 한번 살아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네. 다들 이제 터보가 달리면서 엔진이 쓰레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배기량 낮고 좋은 출력이 나온다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전동차세도 조금 내고. 다만 이제 저 RPM의 그 특유의 토크의 느낌은,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면서 그 느낌은 약간 좀 떨어지기는 해요. 아무래도 약간 쥐어짜는 느낌도 좀 나긴 하죠. 터보렉도 없어요. 터보렉 얘기하면 진짜 옛날 차만 타본 사람들이야. 요즘 차들은 터보렉 전혀 없어요. 자연흡기랑 똑같아요, 엔진 느낌이. 남양주까지 한 바퀴 뺑 돌면서 시운전을 해봤는데, 뭐 가속 성능도 좋았고 차량에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연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고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세차하고 왔고 가스를 넣어야 돼. 가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 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600g인데 어이 깜짝이야. 용매 충전. 냉매 충전. 애기 타는 차 같아서 좀 몸에 덜 해로울 것 같아서 쉐이크를 넣어드려야지. 자, 에어컨 가스를 넣는 동안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차가 부조로 해서 입고가 됐고, 엔진 헤드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엔진을 내리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들어가는 물 라인 같은 것들이 교환하기가 굉장히 나쁜데 잘 터지기도 해요. 차주분께서는 엔진을 내렸을 때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부품들을 같이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어요. 이제 마운트 교체를 하고 나니까 아마 제 엔진 필링이 더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 있을 때 정차 시 진동이 전혀 없고, 이렇게 가스를 넣으면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고, 시운전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최고야, 최고. 몇 대를 가스를 넣어야지 장비값을 뽑지? 남양주도 사야 되는데. 자는 거 아니야? 히히덕거리면 안 돼. 차주의 고통을 저 타고 히히덕거린다고 하니까 웃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좋냐? 돈 번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아? 그게 아닌데, 씨. 죄송합니다.